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중요성을 짚어봤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점차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사천 광포만에 산업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반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 공무원 조직까지 일본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주요 진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아베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제2의 일사늑약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협정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정부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스스로가 그것을 파기한 형태라 보기 때문에.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노 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경남에서 일본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등 노노 재팬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도내 공무원 단체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과 함께 일본과의 교류 행사 중단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사실상의 경제전쟁 행위라고 생각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앞서 도내 대학생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강제징용 역사 문제에 대해서 창원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래 세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화재 집회들 적극 참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일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오는 7일 반일 운동 공동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사회 곳곳에서도 반일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분류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의 세찬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살펴보시면 오늘 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거쳐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창원 25도, 거제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고성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산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라 어제부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보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기상 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도 태풍에 대비해 어제 오후 6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사천 광포만에 산업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듯 싶다가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시가 무분별한 산단 추진을 방관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 10여 종류의 멸종 위기종이 있어 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이곳에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와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 등 조류 7종류, 그리고 고란초와 모세달 등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희귀식물 자생지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포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해의 바다가 청정구역이 될 수 있고요. 어업에도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이곳 광포만의 산업단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건 2015년 7월. 재정 여력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기간 연장만 되다가 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뒤 최근 SK건설이 시공자로 나섰고 현재 경상남도의 지방상단계획 심의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염이나 이런 쪽에 배출될 수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하지만 환경단체는 3년 동안이나 추진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업체들의 의지나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게 분명한데 왜 사천시가 청문회를 3번이나 열어주면서 편의를 봐주냐며 반박했습니다. 사천시는 특혜를 의심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 유독 대진 산단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라.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지. 국비 328억 원이 투입돼 주변 토지를 매입한 뒤 산 몇 개를 깎아내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된 채 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산단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시행사의 자격이나 시행 계획에 대해 적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천에서만 10곳이 넘는 산업단지가 추진되다가 80% 이상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며 산업단지의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기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해군의 바다마을 학교에 많은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 문학마을. 바다마을 학교 참가자들이 장화를 신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썰물 때 그물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개마기 체험입니다. 힘들게 잡은 물고기가 손바닥 사이를 빠져나가고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고기를 몰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바닥에 엎드려 물속을 뒤지고 물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군은 여름방학 4주 동안 16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물섬 바다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갯벌 체험을 비롯해 시카약과 요트를 타고 바다를 가릅니다. 바나나 보트와 파도 타기 등 해양 레저 스포츠도 인기입니다. 바다마을 학교는 전국에서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어촌마을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해 바다마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교육의 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참가를 신청한 인원만 2,800여 명. 체험 참가비는 남해 지역 화폐로 환원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물섬 바다마을학교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향을 배우고 사랑하는 기회를 주고 타지인들을 남해로 찾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로 우리 지역의 산업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16개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산업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뿐만 아닙니다. 전기전자 기계 부품인 동박과 고철은 물론 승용차 타이어까지 일본 의존도는 70%가 훌쩍 넘습니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는 일본의 무역 규제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정치권과 당국이 외면했습니다.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소재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독립 안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박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가 여야 의원들이 다 그런 건 해줘야죠. 그게 5년 됐어요. 기초 소재와 기술 개발이 대부분 중소기업 몫이어서 경기 변화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파괴 검사입니다. 조선과 기계 산업이 쇠락하면서 국산 장비와 전문 인력이 줄었고 수소와 같은 신산업이 등장했지만 장비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남을 넘어 42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장비 국산화와 전문 기술 육성이 시급합니다. 비파괴 장비를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 수입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기술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마련한 8개 단기 대응 방안과 8개 중장기 대응 방안도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단기 대응 방안은 4천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심층 조사합니다. 부품 소재 전체 전수조사가 시행될 겁니다. 워낙 시기가 위급하다 보니 방문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 기반화해서 직접 기업들이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 R&D 자금 외에도 700억 원의 자금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피해 기업은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재료연구소 원성격과 창원 주력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주도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국외 의존도가 높은 무수소 고경도 탄소 코팅 실증 라인 구축,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CNC 시험 인증 지원 사업 등은 중장기 대응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소재와 기술 자립은 업계의 요구를 무시해온 반성에서 출발해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역 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경남은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료연구소의 한 연구실. 연구원들이 라만 분광기에 센서 칩을 넣고 바이오 센서 응용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5년 동안 연구 끝에 고밀도 금속 나노 구조체의 분자 신호 증폭 현상을 통해 유해 물질과 질병 인자를 검출하는 센서 칩을 개발했습니다. 검출 감도를 기존보다 100배 높인 것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세계 1등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의 체, 혈액이라든지 침, 분비물에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인자들에서 극미량의 질병 인자를 검출할 수 있게 되면 조기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업체 기술 이전도 시작해 벌써 4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완제품 조립 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이 같은 소재가 제품 부가가치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가 바이오와 에너지, ICT 같은 다른 분야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의 기준으로는 약 2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재 산업은 최근에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중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이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까지 한 가운데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 적자 241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적자는 224억 달러로 92.9%나 됩니다. 대일 전체 수입 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로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리산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곳곳에 설치된 대피소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1972년부터 2011년까지 노고단 대피소에서부터 피아골 대피소를 관리했던 분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최초이자 최장수 산장지기였던 고 함태식 선생인데요. 그의 업적을 다시 보는 경남에서 정리했습니다. 좀 계산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지나가야지. 소음이지 우면서야 소음이지. 왜 산에서 안연도 다녀가야지 어디냐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산장 침상을 뜯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냄새가 나서 들어가들 못하겠더라고. 이야 이거 이러자고 산장 지어달라고 우리가 애쓴 것이 아닌데 이거 안 되겠다. 관리를 내가 해야겠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만세 플래시몹 출정식이 오늘 오후 5시 거제시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의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산청군 가마실권역 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승강기 산업사업화 기술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거창군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와 경남은행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대출 지원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 가좌 장제공원의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60일 동안 가좌 장제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가좌 장제공원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지난 4월 진주 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등 경남의 서부 지역 6곳의 지방의회와 상공회의소,
진주 YMCA 등 시민단체들이 KBS 진주방송국 폐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결의문에서 KBS는 지역 시청자와의 공론화 과정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찾아 KBS 진주방송국이 서부경남의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간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KBS가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에 국립수목원이 들어서면 중복 투자로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제 경실련은 완도군이 현재 계획대로 국립완도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새 국립수목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중복 투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던 국립난대수목원 실사를 올해 말로 연기했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 합천 비핵 평화대회와 제74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도식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비핵 평화대회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국제토론회와 영화 상영, 원폭 피해자 작품전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원폭 피해자 추도식에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이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주민이 교육감에게 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주민서명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수 기준을 경남도청 등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인원수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